한가위를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국의 사찰과 불교계 복지시설 등에서는 한가위 합동 차례가 봉행되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이번 추석 귀성길은 내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모레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네 번째로 기호 4번 일면 스님의 공약을 짚어봅니다.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한가위 연휴 기간에 가을 산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죠. 조윤정 기자입니다. 한가위 연휴를 맞아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산사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가위 연휴를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먼저 연휴 기간에 가까운 곳을 찾아 몸과 마음의 힐링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 도심 속 전통 사찰들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서울 봉은사는 다도와 사찰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다도 배우기 템플스테이를, 정릉 경국사는 북한산 산행과 포행길 걷기 등 도심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화성 용주사는 숲길 명상과 기공 명상을 통해 속세에서의 번뇌를 끊을 수 있는 한가위 집중 명상 템플스테이를 개최합니다. 충청도 지역에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주 마곡사가 진행하는 전통놀이 템플스테이가 눈에 띕니다. 윷놀이, 줄다리기, 사물놀이 등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수덕사와 갑사도, 민속놀이와 산사체험이 결합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와 대흥사, 구례 화엄사에서는 둥근 보름달을 보며 송편을 빚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경주 골굴사에서는 전통무예인 선무도 수련과 좌선, 명상을 함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달을 품은 움직이는 선이 마련되고 김천 직지사는 박물관 관람과 탁본 체험 등 우리 문화 탐방을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주 관음사에서는 오름길 걷기와 108명상 등을 통해 온전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힐링 템플스테이가 진행됩니다. 전국 산사에서 오는 26일까지 펼쳐지는 다양한 한가위 템플스테이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명절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전국의 사찰과 불교계 복지시설 등에서는 합동 차례가 봉행되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서울 조계사는 추석 당일인 24일 오전 8시와 11시, 오후 1시에 대웅전에서 추석에 고향에 가지 못했거나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한 시민들과 함께 추석 합동 차례를 봉행하고 내일부터 사흘간 한가위 3일 기도를 올립니다. 서울 봉은사는 모레 오전 8시와 10시, 오후 2시 경내 법왕로에서 합동 차례를 봉행하고 사전 신청을 받아 추석 단독 차례도 봉행합니다. 서울국제선센터도 24일 오전 10시, 큰법당에서 추석 합동 차례를 봉행하는 등 많은 사찰들이 합동 차례를 통해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도 육해공 정군의 400여 개 군법당에서 합동 차례를 갖고 명절 연휴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군 장병들을 위로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 귀성길은 내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날인 모레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나들이 차량이 줄어 귀성과 귀경 모두 총 소요 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교통 대책을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닷새나 단축되면서 총 이동 인원이 53만 명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들이 차량도 감소해
귀성과 귀경 모두 총 소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 대책 기간 동안 총 이동 인원은 약 3,664만 명이고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611만 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고향으로 가시는 귀성 교통량은 추석 전날인 9월 23일 오전이 가장 붐비고 귀경 시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4일 오후 시간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 소요 시간을 보면 서울과 부산은 6시간, 서서울과 목포는 5시간 등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시간 50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은 부산과 서울, 목포와 서서울까지 8시간 20분으로 최대 2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추석 전후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일시는 일요일인 23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또 경부선과 영동선엔 버스 전용 차료제가 평소보다 4시간 연장됩니다. 특히 수도권의 귀경 편의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 운행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정진을 위해 고속도로의 자전 정체 구간에 있는 휴게소와 졸음 쉼터에 임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연휴 전에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도권의 귀경 편의를 위해서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지하철을 추석 당일인 9월 24일 일요일과 25일 화요일에는 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비용은 약 18만 6천 원, 지난해보다 3만 2천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연휴 기간 출국자는 77만 7천 명,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 추석 연휴 교통대책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단속이 전방위로 펼쳐집니다. 아울러 감시 기능이 있는 드론과 헬기를 띄워 지상과 소통하면서 교통 흐름을 입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이 기간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민속 행사와 시민 편의를 돕는 24시간 종합상황실, 응급의료기관, 야간 교통수단 등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먼저 연휴 기간 서울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 등 17개 공원에서 전통 공연과 풍물놀이, 명상체험과 윷놀이 대회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서울을 찾는 역귀성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시내 박물관과 한옥마을, 시청 지하시민청에서 한가위 한마당과 전통놀이 재현 행사, 국악공연 등을 다채롭게 펼칩니다. 서울시는 특히 시민들이 연휴 기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련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시청 1층에 운영하고 추석 당일과 다음 날에는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 아픈 환자들을 위한 당직 응급의료기관 737곳과 휴일 지킴이 약국 1,291곳도 영업할 방침입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네 번째로 기호 4번 일면스님의 공약을 짚어봅니다. 일면스님은 교구 중심의 종무행정과 승려 노후복지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종단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류기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호 4번 일면스님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시대 정신으로 새롭게 불교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종단의 위의와 질서를 바로 세워 땅에 떨어진 종지와 가풍을 회복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청정승과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남의 말을 잘 경청해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사안이 있으면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듣고 그걸 결정하면은 시행하는데 그때는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일면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8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면스님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핵심 정책 과제로 꼽은 것은 교구 중심제입니다. 종무행정을 각 교구로 이관하기 위해
교구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교구별로 특성화 전략을 세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말사주지 인사권을 교구에 위임하고 상벌 권한 또한 교구로 넘겨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종무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말사 주지 정도도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임명하고 또 거기에서 잘못된 게 있더라도 총무원 호법부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교구에서 상벌을 정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일면 스님은 종단의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승려복지를 종단이 책임지고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구별로 승려복지기금 운영지원 사찰을 지정하고 승려노후 수행관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승려복지 문제를 교구 중심제와 연계해 종단과 교구가 책임과 권한을 나눠 갖고 승려복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땅을 먼저 마련하고 거기에 회관을 짓기 위해서 돈이 100만 원 든다 그러면은 한 70만 원 정도는 거기서 확보하고 그리고 30% 정도는 우리 총무원에서 총무원장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모금을 해서 거기에 함께 하겠다. 일면 스님은 불교 관련 재법령과 종법 재개정을 통한 종단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총무원장 단임제 구현과 선거법 제정비, 사부대 중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특히 빅데이터 분석센터 설립을 통해 종무행정과 포교 현장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한보다는 책임을 앞세워 승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겠다는 기호 4번 일면 스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종단 위기 극복의 최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5천 호를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 26만여 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에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도 조성됩니다. 보도에 권은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신규 택지 30만 호가 추가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서울 인근에 최대 2군데의 미니 신도시 조성 지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2-3군데를 추가해 최대 5개까지 미니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개된 3만 5천 호의 택지는 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만 호 중 나머지 26만 5천 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 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주거용 건축 규제도 완화됩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 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도 400%에서 600%로 200% 추가로 올라갑니다. 또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에 50% 이상 건축할 경우 용적률 500%가 적용됩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중소규모 택지가 개발되고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됩니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군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지구를 지정한 택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보상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3년 뒤인 2021년 4만 7천 가구를 공급하는 등 앞으로 7년간 12만 9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번에 수도권에 추가되는 30만 가구 가운데 20만 가구, 즉 67%가 신도시 형태로 공급됩니다. 특히 5개 미니 신도시를 모두 합치면 일반 신도시보다 넓어 수급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BS 뉴스 권은희입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미국으로 향합니다. 평양에서 이어진 문 대통령의 비핵화 여정이 이번 방미 기간 종전선언 실현 등 실제적 결과물로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정상의 9월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를 이끄는 선순환을 이뤄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빛을 발했습니다. 번번이 대한민국 패싱 논란을 일으킨 북한의 외교 전략 기조 통미 봉남 정책도 사실상 폐기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통미봉남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런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즉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동시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명분과 의제의 기반이 닦였지만 불안감은 상존합니다. 상대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불신은 여전히 양측 모두에게 짙은 그늘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마다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서로에게 선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으로는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핵화 협상의 핵심 쟁점은 자신들이 취하는 조치의 가역성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취하는 조치들은 비가역적인 반면에 미국이 제공하는 조치가 가역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 수위 조절로 비핵화 협상에 탄력을 붙여나가는 것이 실효성 높은 카드로 제시됩니다. 이 방식으로 남북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겁니다. 대북 제재라는 것은 일부 완화해서 다시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평양 공동선언을 발판 삼은 공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북미 대화 재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향후 북미 대화의 추이에 따라 전격적인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는 문 대통령이 전할 김 위원장의 진심과 비밀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 자리매김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과 의지를 전합니다. 북미 간 이해관계의 접점이 맞춰진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가시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가 가을을 맞아 국보 제301호인 영산회상도를 야외에 내거는 현괴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화엄사는 현괴의식을 통해 중생구제의 서원을 담아 새로운 화엄 세상을 발원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화엄사 성보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국보 제301호인 영산회상 괴불도가 밖으로 이용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화엄사 도량을 오르는 스님과 장정들. 오랜 세월 성보의 역사와 가치만큼이나 어깨는 무겁기만 합니다. 어렵사리 이운된 영산회상도는 대웅전 아래 단간지주에 모셔집니다. 잠시 뒤 높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태화가 서서히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괴불이 하늘을 향해 오를 때마다 이를 지켜보는 사부대중의 얼굴에는 환희심과 경외감으로 가득합니다. 괴불이라는 것이 야단법석 때 우리가 모시는 것이 지금까지 전례였습니다. 특히 화엄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영산괴불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중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그 보여진 괴불탱을 모시고 우리가 영산제를 지내는 것이 당연한데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치산에서 제자들과 여러 중생에게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괴불로 17세기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영산회상도가 모습을 드러내자
화엄사 스님들과 사부대중은 법단 앞에서 예를 갖춥니다. 영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도 달래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대중들의 신심과 또 희망과 또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도 담아서 영산제를 또 하게 되고 또 영산제는 당연하게 영산 계불탱을 모시고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영산회상도 위용에 지켜보던 이들은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구례 화엄사의 화엄음악제라는 곳에 공연차 참가하게 됐는데요. 이런 큰 그림, 큰 괴굴 앞에 서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화엄사의 모습을 드러낸 석가모니 부처님. 그 무한한 원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과 함께 소중한 경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BBS 울산불교방송 합창단의 연주회 행복한 동행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동행은 이진용 BBS 울산불교방송 사장과 여여선원 주지 효암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고 찬불가뿐만 아니라 대중가요, 팝송 등의 음악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해 관객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BBS 울산불교방송 주최로 BBS 울산불교방송 합창단이 주관하고 울산불교 신도회가 후원한 이번 연주회는 BBS 울산불교방송 박수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3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생사해탈은 불교 수행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호스피스 관련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을 성찰한 책이 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후회 없는 죽음, 아름다운 삶인데요.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게 되는 변화와 상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또 삶과 죽음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안목은 어떤 것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간의 출가 생활에 이어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호스피스 현장에서 17년간 일했던 로드니 스미스의 책 영어본 원 제목은 죽음의 교훈입니다. 후회 없는 죽음, 아름다운 삶이라는 번역본 제목처럼 죽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하며 각 장 끝에 성찰과 연습 코너를 통해서는 죽음을 몸으로 체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고 싶은가? 누가 내 곁에 있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것은 내게 가능한 이상인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여인의 말이 나는 이미 내 아이 둘을 죽어서 떠나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죽음의 눈을 들여다보니 죽음의 눈이 친절하더라. 그래서 그 여인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편안함으로 대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극복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삶과 죽음에 대한 균형 있는 안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색하는 꿈이나 좌절된 희망 같은 작은 죽음들을 평소에 연습함으로써 마지막 육체의 죽음에 다다랐을 때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이유가 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하나 쌓여가면 그게 나중에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수행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짐작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했던 영적 지도자 크리슈나무르티의 면모를 가감없이 전해주는 책이 20여 년 만에 우리말로 선보였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에 반해서 곳곳을 따라다니며 강연을 듣다가 마침내 그의 식사를 책임지는 요리사로 일하게 된 마이클 크로닌의 책 크리슈나무르티와 함께한 1001번의 점심 식사는 가까이서 바라본 한 인간의 임종에 이르기까지의 삶과 주변 이야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관음종 복지재단이 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관음종 복지재단은 공인법인 일일 시호일과 함께
서울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 10명을 선정해 각각 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관음종 복지재단 이사장 홍파 스님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한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음종 복지재단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 550가구에 모두 1,100kg의 자비의 떡을 전달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확과 결실, 풍요를 상징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귀성길은 내일 오전, 귀경길은 모레 오후가 가장 막힌다고 하는데요. 두고 온 그리움, 정겨운 내 고향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조금은 더 여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조심해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사찰 등 우리 불교계에서도 한가위를 맞아 합동 차례를 지내고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호젓한 시간, 인근 사찰에 들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